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어서 현재 515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4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298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827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주말을 보내고 오늘 돌아온 월요일인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우선 지난주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약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일주일에서 제일 피크가 나오는 게 수요일인데요.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에 3,187명 정도 나왔지만 오히려 목요일이 피크였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되면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이 피크니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들다가 토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에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되면서 안 줄어들고 늘어났어요. 예. 늘어나면서 일요일 날 될 때 많이 안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요일에서 월요일 되면서도 급격하게 줄기보다는 많이 안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2,83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비 300명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피크를 찍었으니까 별로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월, 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는 피크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거의 3,500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심지어는 3,5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게 지난주에 예외적인 상황, 이번 주에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계속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중증으로 가면서 상당히 병상 부족 문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예. 하는 점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도 일요일인 어제 30분이나 사망하셨고 오늘도 24분이나 사망하시면서 누적 치명률이 다소 오르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515명인데 연령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인 경우가 445명, 전체 대비 86.41%, 계속 8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41% 정도로 높아졌으니까 60대 이상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0대까지 확대하게 되면은 481명, 전체 대비 93.40%. 그러니까 이것도 50대 이상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세부터 19세까지는 위중증자가 한 명이 없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전체 누적 사망으로 보더라도 0세부터 19세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망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망, 오늘 24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 오늘은 이전 날과 다르게 다소 젊은 연령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망자 24명 대비 21명이 사망해서 비율로는 87.5%,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23명이 사망해서 95.83%, 40대도 오늘 신규 사망자가 한 분 계신데요. 40대까지 포함이 되면은 전부 100%입니다. 아마 40대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고 특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고령층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령층 중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중에서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병상 대기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는 백신 접종자가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일단 추가 접종 1,937명 늘어서 누적 약 180만 9천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접종을 한 상태고요. 접종 완료자는 4,049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78.9%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갔는데 일단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일단은 돌파 감염 그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일단은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뭐 권덕철 보건복지부 예.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이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산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하고요. 예. 일부만 봤는데 그냥 뭐 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돌파 감염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돌파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여기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파 감염 자체는 설교 교수님이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파 감염 자체가 나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히려 돌파 감염이 나오고 나서 그 돌파 감염자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백신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등을 따졌을 때 사실은 통계가 보여주지만 돌파 감염자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고령층에 국한되는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약간 뭐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하시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인데 다른 참모진들이 나서서 또 설명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어색하잖아요, 예.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참모진이 보고는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에서 먹는 치료제가 중요하기는 한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신 대로 아마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느낀 인상은 뭐냐 하면은 너무 먹는 치료제에 많이 경도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가 나오려고 하면 2월 달,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네.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앞당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또는 뭐 1월 말 이렇게 돼야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산 치료제 개발에 대한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데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으셨으면 오히려 대통령께서 뭔가 보고만 제대로 받으셨으면 또 하실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예. 아쉬운 점은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산도 기대한다라는 워딩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참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청와대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2명이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김호란 방역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그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나 김호란 방역관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여기서 측면에서? 제대로 된 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VIP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기저기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진석 상황실장이나 혹은 김호란 방역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중에서는 지금 머크랑 화이자가 유효한데 머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당연히 대통령에게 들어갔어야 됐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먹는 치료제는 2월에나 지금 우리나라에 깔릴 가능성이 있고 그마저도 우리가 계약한 수량이 제때 빨리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직접 개발한 치료제 옵션인 셀트리온 예. 항체 치료제가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귀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지금 이 국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김호란 방역관이나 이진석 상황실장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역적인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셔서 제가 정확한 코멘트를 알려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해외에서도 먹는 치료제 2종류가 개발돼 우리가 선구매 계약 체결을 했다라면서 국내에 들여올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11개 회사가 먹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중 2개사에서는 3상 실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과가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예.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선 하나는 경구 치료,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비중이 많이 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직접 말씀으로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와 같은 얘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이참에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돌파 감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병상이 제대로 준비 안 돼서 압박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왜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스터 샷을 왜 맞죠? 부스터 샷을 맞는 이유는 백신 접종을 미리 해서 항체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항체가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 샷을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체가 처음에 많이 생겼다가 떨어질 때 항체가 다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뭐냐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백신을 접종해서 생기는 항체와 같은 것을 아예 우리가 그냥 주사로 몸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인 환자가 위험 구간으로 가기 전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항체는 잘 기억하십시오. 항체는 우리 몸에 100만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00만큼 주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50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25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 예상으로는 항체 치료제를 투입해서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적어도 석 달 내지 넉 달 동안에는 그 몸 안에 상당히 고용량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여전히 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0대, 70대, 80대 되는 고령자가 지금 경증인 상태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치료를 받게 되어서 회복이 될 경우에는 적어도 석 달 또는 넉 달 동안에 상당히 고용량의 항체 치료제가 몸에 존속하면서 마치 부스터 샷을 맞은 것과 같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위험군에 있어서의 병실 압박과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쓸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연 참모들이 조곤조곤 대통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고를 했으며 대통령께서 과연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인식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분명히 훨씬 더 강한 의조로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국산에 대한 언급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만 예. 언급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산도 뭐 지금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K-방역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의 규모를 줄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위중증 환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인데 그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K-방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호란 방역관이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같은 좀 알만한 참모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워딩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 자체가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두 분의 아쉬운 점이 어떤 그렇습니다. 점인지도 알고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어제 분명히 대통령 말씀으로 무섭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은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고 동시에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가거나 또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다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중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했지만 아주 값싸면서도 안전하게 동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병실 압박도 줄일 수 있고 위중증 사망자도 줄일 수 있고 게다가 특히 위중증화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도 구할 수 있으면서 병실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설명하지 않으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어제 대국민 설명하는 장소에서 놓쳤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옆에 참모들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바는 저희가 추정을 할 뿐 저희가 그렇습니다. 팩트를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분명히 상황이 다른데 그중 하나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병상 대기자가 800명을 넘어섰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가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좀 몇 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뉴시스에서는 병상 대기 804명 역대 최다, 수도권 환자 분류 과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804명이 현재 대기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은 그럼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시스의 이제 임재희 기자가 낸 이 기사가 되게 깁니다. 거기에다가 뭐 도표도 몇 개 있고 중환자 병실에 대한 것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또 서울신문에 이제 임효진 기자가 낸 것도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800명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 즉 수도권인 경우에는 거의 뭐 81% 정도의 병상이 차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병상을 필요로 하는 분까지 감안하면은 뭐 거의 포화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병상을 배분하고 있는
실무진의 인터뷰까지 다 이제 기사에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들, 이 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도가 제가 많은 보도를 찾아봤는데요. 다 이겁니다.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지금 병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 환자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단지 병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병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팩트를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병실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그러니까 내일 구체적으로 예. 현장의 사례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토탈 얼마가 필요한데 병상 부족이 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가령 예를 들면 정말 중환자 병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인데 어떠는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환자가 너무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병상을 늘리려고 하면 최소한 2, 3주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같이 지금 이 보도들이 뭘 담고 있냐면은 지금의 확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의 확진 상황은 주로 어디에서 나와오면서 병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위험군,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고위험군에서 나오면서 지금 당장은 이분이 경정인데 중증화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병실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다소 아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들이 병상이 없다고 보도하는 이 보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이 환자들의 대상이 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투약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보도들은 하나같이 정부를 질타하고 사실을 보도하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책이라고 해봤자 정부를 질타하면서 왜 병실을 마련하지 못했느냐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보도들이 얘기하는 대상자가 바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언론 보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병상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제법 긴 시간, 서너 달 동안 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다소 아쉽다. 이런 말씀 덧붙여드립니다.